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부자인 삼촌이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얘야, 내가 지금 아주 멋진 새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 근데 그게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저기 멀리 화성맞이에 있어. 너 거기 가서 살래? 대신 한 번 가면 다신 지구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삼촌 제정신이세요? 라고 소리치며 도망갈까요? 아니면 오 대박, 갈래요? 라고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전자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걸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미친 천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머스크의 진짜 속마음 지구는 이제 좁다. 머스크가 왜 자꾸 화성에 가겠다고 난리일까요? 단순히 우주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일까요? 아닙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행보를 다행성 종 프로젝트 MULTIPLANETARY 스피시즈 프로젝트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인류의 백업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숙제를 할 때 USB나 클라우드에 복사본 하나 더 만들어 두죠? 왜요? 혹시라도 컴퓨터가 고장나서 파일이 날아갈까봐요. 머스크는 인류라는 거대한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화성이라는 외장 하드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2016년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인류가 지구에만 머물러 있다가 소행성이 충돌하거나 핵전쟁이 나거나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 종족은 끝장납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여러 행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머스크는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4가지 퍼즐 조각을 동시에 맞추고 있습니다. 4가지 퍼즐 화성 신도시 건설 세트.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을 보면 처음엔 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환 교수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각자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톱니다 바퀴들입니다. 스페이스 X SPACX 화성까지 갈 버스와 트럭을 만듭니다. 그것도 아주 싸고 튼튼하게요.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해서 재활용하는 기술 보셨죠? 그게 바로 화성행 티켓값을 낮추려는 노력입니다. 테슬라 화성에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휘발유차는 못 다니죠. 그래서 햇빛으로 충전해서 달리는 전기차와 그 에너지를 저장할 거대한 배터리 기술이 필수입니다. 화성 신도시의 에너지 인프라를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더 보링 컴퍼니 화성 표면은 방사능이 심하고 너무 춥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네, 땅속입니다. 지하의 거대한 터널을 뚫고 도시를 건설해야 하죠. 지금 지구에서 뚫고 있는 지하 터널들이 사실은 화성기지의 예행 연습인 셈입니다. 스타링크 STARLINK 화성에서도 유튜브 보고 카톡해야 하잖아요.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 전 세계에 나아가 우주. 어디서나 터치 한 번으로 연결되는 우주 인터넷망을 깔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머스크가 왜 그토록 이 사업들에 미쳐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족의 운영체 JOS 자체를 지구용에서 우주용으로 업데이트하려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잠깐. 삼촌, 그럼 지구가 당장 내일 망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수명을 다해 사라지는 건 수십억 년 뒤의 일입니다. 하지만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주목하는 건 문명의 위기라고 짚어줍니다. 기후변화, 전쟁, 전염병.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의 인류 문명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공포와 긴장감이 머스크의 엔진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구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 당장 이사 가야 한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비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스토리에 전 세계의 자본과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머스크의 기술력에도 감탄하지만 그가 그리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웅장한 서사에 가슴이 뛰어서 지갑을 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화성에 가면 누가 일하나요? 화성까지 가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무실에서 엑셀 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이 올까요? 인류가 마주할 또 다른 충격적인 미래, 노동이 사라진 시대인 후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씬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알람 소리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아,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꿈꾸는 이백수 로망이 단순히 게으른 사람의 상상이 아니라 곧 우리 앞에 닥칠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화성 프로젝트와 함께 설계하고 있는 또 다른 미래가 바로 노동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내 직업을 뺏으러 온 걸까? 도와주러 온 걸까? 머스크가 최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즉 사람을 닮은 로봇인 옵티머스입니다.
에이, 로봇이 나와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단순히 춤추고 청소하는 로봇 수준이 아닙니다. 머스크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한 일, 반복적인 일, 지루한 노동을 이 로봇들에게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택배를 배달하고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봐오는 일까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를 지탱해온 땀 흘려. 이래야 먹고 산다는 공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가 끝난 뒤에 역사 후사 시대의 개막.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후사 시대입니다. 한자로는 뒤후 역사사.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동 중심의 역사가 끝난 뒤에 오는 새로운 시대라는 뜻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먼 옛날 농사도 안 짓고 사냥하며 살던 선사시대 사람들은 의외로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거나 그림을 그리며 놀았다고 해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리면서 인간은 점점 더 바빠졌죠. 그런데 이제 AI와 로봇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다시 그 여유 넘치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과 함께 말이죠. 이 교수는 이걸 인류가 다시 긴 휴가에 들어가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일도 안 하는데 돈은 어디서 나죠? 기본소득의 꿈. 여기서 중학생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삼촌, 로봇이 다 일하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로봇과 AI가 만들어낸 엄청난 돈을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생존을 위한 용돈으로 나눠주자는 아이디어죠. 물론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왜 돈을 줘? 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노동을 로봇이 하는데 인간이 굶주리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마치 잘 익은 사과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는데 주인이 없다고 아무도 못 먹게 하는 건 이상한 일이니까요. 150년을 살아야 하는데 심심해서 어떡하죠? 자, 이제 돈 걱정도 해결됐고 일도 안 합니다. 그럼 행복 끝, 성공 시작일까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여기서 진짜 무서운 고민이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지독한 심심함입니다. 인류는 이제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년, 150년을 살게 될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노동 없이 뭘 하며 시간을 때워야 할까요? 지금처럼 15초짜리 쇼츠 영상만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금방 뇌가 녹아버리는 느낌이 들 테니까요. 그래서 이 교수가 제안하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 바로 딥 엔터테인먼트 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쇼츠가 아니라 대서사시 5분 만에 끝나는 재미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10년, 20년 동안 성장해 나가는 거대한 가상 세계 이야기.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제2의 삶 그 안에서 배우고 사랑하고 창조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찾는 깊은 몰입. 결국 미래에는 누가 더 사람들을 깊게 몰입시키고 의미 있는 재미를 줄 수 있느냐가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 거실을 남에게 빌려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로봇과 AI가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아주 심각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법과 정치 시스템은 200년 전 공장 굴뚝이 연기를 내뿜던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방식이거든요. 마치 최신 고사양 게임을 돌려야 하는데 컴퓨터 운영체제 OS는 윈도우 95인 꼴이죠. 특히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국가들이 낡은 운영체제를 바꾸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나타난 디지털 제자백가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기회를 찾게 될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자꾸 버벅거리고 앱이 튕기면 어떻게 하나요? 네, OS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국가라는 시스템도 사실 아주 오래된 OS를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이 바로 산업문명 OS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0년 전 공장시대에 만든 법치를 업으로나 의회, 민주주의라는 프로그램이 광속으로 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레츠고, 실리콘밸리에 나타난 현대판 공자와 제갈량, 춘추전국 시대 혼란스러운 세상을 구하기 위해 공자, 맹자 같은 제자백가가 나타났던 거 기억하시죠?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딱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돈만 벌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해 라고 외치는 디지털 제자백가들이 등장한 겁니다. 피터 틸, 지금의 민주주의는 너무 느려. 더 혁신적인 시스템이 필요해. 일론 머스크, 국가가 못한다면 기업이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고 AI를 통제하겠어.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방대한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전쟁도 막고 행정도 효율화하자.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말싸움으로 결정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바로 수학의 지배를 어부메스죠. 사람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대신 AI와 알고리즘이 이게 가장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답입니다라고 계산해주는 세상. 여러분은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떨 것 같나요? 편리할까요? 아니면 조금 무서울까요? 한국 피테크 물건은 잘 만드는데 이야기가 없다. 여기서 우리 한국 기업들 이야기도 해볼게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죠. 그런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은 테슬라나 팔란티어 주식에 더 열광할까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그 차이를 서사 내러티브, 즉 이야기의 힘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건을 팔아요라고 말하는 회사와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라고 꿈을 파는 회사의 차이인 거죠. 자본시장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회사가 그리는 거대한 세계관에 돈을 겁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제 기술력 세계 1위를 넘어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인류의 미래 시나리오를 던져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역사적 로또를 맞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 특히 90년대와 2000년대생 여러분에게 던지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역사적인 로또를 맞고 태어난 세대입니다. 아니 취업도 힘들고 공부도 힘든데 로또라니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K-컬처의 매력이 전 세계를 휩쓰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0세기의 영화와 팝송으로 전 세계를 홀렸듯이 지금은 한국의 드라마, 노래, 웹툰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 USA,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에이저라는 거대한 꿈을 제안합니다. 이건 실제 국가를 합치자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매력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끈끈하게 연결되는 새로운 문명의 허브가 되자는 겁니다. BTS를 좋아하는 베트남 친구, 한국 웹툰을 보는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설계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자, 오늘 인포큐브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화성 프로젝트부터 노동이 사라지는 후사시대, 그리고 한국이 중심이 될 디지털 아시아 이야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의 운영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업데이트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미래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미래의 주인공으로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